초창기 한 1년 동안 한 8천 정도 나왔죠, 최대. 예. 근데 저희가 잘 되다 보니까 예. 주변에 호프집, 메인 그 앞자리에 도로변에 예. 호프집 같은 데서 점심에 잠깐 하는 한식 뷔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5개가 들어왔어요. 예. 네,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저희는 그 상황에서 셀프바를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하셨어요? 전에도 식당을 했었죠. 어떤 거요? 한식, 중식, 양식을 했었어요. 한식은 어떤 거 하셨나요? 한식은 한식 뷔페, 양식은 어떤 거 하신 거예요? 스테이크집. 그럼 뭐 이거 한식집은 뭐 몇 년이나 운영하셨나요? 보통 한 3년씩 했어요.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좀 뷔페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쪽을 좀 더 했었거든요. 몇 년도부터 몇 년도 하신 거예요? 코로나 전까지 했어요. 이건 막 2년 정도 네, 했겠네요. 2년 반. 근데 어떻게 업종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확 바꾸셨죠? 보통은 창업을 하면 같은 업종에서 같은 계열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식이 뭐 업종마다 이제 한계를 보다 보니까 한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? 한식이 원가 비중이 많고 일이 많고 사람 구하기가 중식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중식을 또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. 중식이 네. 절대 사람 구하기 더 쉽지 않은데 다 어려운 아이템 하셨네. 지금 아까 잠깐 사모님이 얘기하실 때 보면 한식을 뷔페로 가신다고요. 네, 이것도 한식 고민을 저는 해보셨다고요. 계속 그런 식으로 왜냐면 반찬으로 저희는 그 고객 유인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당이지만 반찬은 다른 데 비해 좀 많이 나가는 뷔페라고 하기에는 그 반찬을 더 그냥 더 진열해 놓는 그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상차림으로 이렇게 주는 거나 아니면 셀프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거의 운영 형식은 거의 비슷한 상태고요. 그럼 한식 어쨌든 매출이 8천 나왔으면 적은 매출 아닌데 월세 뭐 한 300짜리 돼서 왜 어려워졌냐면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A급 상권이 아니고 예. B급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 월세가 짜고 8천이라는 매출이 나왔으면 네, 초기에는 그렇게 나왔죠. 예. 3년까지는 거의 뭐 유지가 잘 됐죠. 초창기 한 1년 동안 한 8천 정도 나왔죠, 최대. 예. 근데 저희가 잘 되다 보니까 예. 주변에 호프집, 메인 그 앞자리에 도로변에 예. 호프집 같은 데서 점심에 잠깐 하는 한식 뷔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5개가 들어왔어요. 예. 네,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저희는 그 상황에서 셀프바를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마지막은 매출이 얼마까지 떨어지셨나요? 마지막은 뭐 2천? 그러면 지금 창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? 입지가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. 상권에서 밀렸다라고 한식하실 때 지금 이제 중식까지 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네. 우리 여자 사장님이 진짜로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진짜로 맛깔스럽고 막 이랬으면 안 밀렸을 거예요. 이거는 단지 상권에서 경쟁력이 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을 저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런 예를 것도 들어 있어요. 한식하다 중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중식하다가 그냥 또 양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. 네. 예를 들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네. 프랜차이즈 지금 다 개인 매장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런 도움을 안 받고 지금 개인이 다 하신 것들이잖아요. 네.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창업을 하셨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폐업한 거예요. 네네. 팔았다는 거는 결국은 폐업을 결정하고 팔았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은 옛날에 뭐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 경험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워낙 뭐 기술력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매장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. 창업 사업 계획서. 따로 쓴 건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할 때 목표 매출을 얼마를 잡아야, 얼마 정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셨나요? 뭐 우리 인건비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니, 그러면 나오고. 매출이 얼마를 나오냐? 그러니까 매출 뭐 2,500에서 3,000 정도 사이 나와서 우리 급여 한 7, 800 정도 나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. 구체적 계획을 안 세우세요. 네네. 자, 이 장사 어쨌든 오래 하셨잖아요. 네네.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하고 또 이후하고 엄청난 차이 원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. 아, 대충 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장사했던 경험도 있고 뭐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지금은 실제로
원가율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. 이미 좀만 시장 조사를 하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정리를 안 해보시는 거예요. 그냥 난 장사하겠다? 그냥 가장 원시적으로 뭐 데이터 통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원시적으로 가게 이렇게 해갖고 저기 몇 명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면 되죠. 쳐다보면 점심 때 이 정도 매출을 하네. 저녁 때 가서 또 보면 이 정도 매출을 하네. 근데 그거 부동산에 가서 그 가게를 물어보면 월세가 얼마라는 것도 나와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고정비는 뻔한 겁니다. 식자재 원가 대충 원가율 나오죠. 거기에 판관비라고 하죠. 판매관리비. 집세, 임대료하고 인건비. 그거 계산해서 딱 넣어보고 부동산 가면 관리비도 얘기해. 네. 수도가스비 뭐 뻔하게 얘기 나옵니다. 네. 그렇게 넣어보면 우리가 수익이 얼마가 나올 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장님들 한 번도 생각을 그렇게 지금 정리를 안 해보신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가 됐든 개인 매장이 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게 맞아요.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 최소 평소에서 매출 나올 수 있는 거 뻔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뭐 테이블 6개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뭐 얼마나 파시겠어요. 내가 최소한 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아까 뭐 둘이 합쳐서 700이라는 얘기인가요? 네. 700, 그럼 세 분도 있으니까 800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. 네. 자, 내가 그러면 남식 가서 작업하는 거는 그 800을 벌어야 되겠다. 네. 그러면 역산 한번 해보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. 창업을 이제 뭐 개인 창업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예, 예. 누가 뜬다 뭐 한다 이거는 배제하세요. 네. 그 말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유행 탄다는 얘기예요. 네.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나이가 젊고 트렌드 분석에 용이하고 네. 유행에 민감하다. 그러면 가능한 거죠. 그럼 하면 돼요. 네. 왜 어떻게? 네. 초창기에 들어가서 2, 3년 영업을 하고 네. 그리고 정점이라고 찍었을 때 권리받고 파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가장 그거죠. 네, 이상적.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죠. 그런데 자 이거를 매번 이거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. 네. 트렌드를 읽는 공부,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에 대한 분석 이런 것까지 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상권에 들어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야 빠지기 쉽죠. 자 전에 장사하셨던 것들은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파는 거예요. 네. 잘 돼서 네. 요 타임에 팔아야지 하고 판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고생만 했지 돈 10원도 못 가져갔을 겁니다. 그렇죠. 개고생했어요, 나중에는. 팔릴 때까지. 그거는 그냥 뻔합니다. 야, 중식 20대. 네, 중식하자. 그렇죠. 네. 중식 어렵습니다. 네. 그리고 사람 구하기 더 힘들어요. 그러다가, 야, 중식도 아닌 것 같아. 야, 양식 좀 더 편한. 저는 그렇게 보여요, 이게. 패턴이. 이게 좋아서 간 게 아니라, 그냥 이거 하다가, 야, 이거 실패했어. 야, 여기서 어려운 단점들만 본 거예요. 그래서, 요거보다 좀 더 편한 대로 이렇게 가자. 요거보다 좀 더 편한 거 요거로 이렇게 가자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갔다고 말씀을 좀 과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자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트렌드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. 네. 자 이게 결국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사업계획서입니다. 나를 알고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다. 아이템을 찾았어. 그러면 나는 예상 목표 매출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앞으로도 좀 저기를 하려면 나는 그래도 몇 평 정도의 창업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시장 조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시장 조사하고 다니다 보면 이 정도 상권에서 이 정도가 나오네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투자금이라는 부분도 나오겠죠. 네. 이 정도만 정리가 돼도 되는 거예요. 사업계획서 되는 거죠. 요즘에 또 키오스크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그런 시스템. 거, 네, 시스템 시절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. 저는 이제 테이블 오다를 넣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네.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. 그렇죠.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. 예.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면 이 노동력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. 네. 그러니까 불과 한 2, 3년 전 로봇 서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렇죠. 매장에. 요즘 네. 많이 보이죠? 엄청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. 많이 보여요. 근데 테이블 오더가 지금 기본적으로 18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10대 놓으면 벌써 한 달에 18만 원 내가 고정 지출이 나가네. 그렇죠. 나가 아닙니다. 이걸로 인건비 3분의 1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봐요. 네.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0이에요. 300짜리 하나 쓰면 400입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3분의 1은 얼마예요? 130만 원이잖아요. 네. 그럼 18만 원은 130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추가로 내가 안 나가는 돈을
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회비용이 생기는 걸 생각을 그렇죠, 하셔야 그렇죠, 되는데 맞습니다.